이번 시간에 우리 총수익 금액 중에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도록 의제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과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기장에 의하느냐 축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기장 방식에 의해서 할 때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해서 보는데요. 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총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적수에다가 60%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하고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의 부분은 보증금 적수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하고 365분의 1, 그 다음에 이자율과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3억 원 차감한 적수에다가 60% 그리고 이자율만 적용하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도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365로 계산해서 이자율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 산입하는 금액은 기장할 때와 추계로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가 달라진다라는 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계산 시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주택을 따질 때 이러한 주택들은 빼고 3주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별로 3억 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되는 보증금을 계산할 때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수 계산과 관련해서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공동소유일 때는 각각의 소유고요. 합의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 보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소유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소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 경우에는 원래는 합쳐서 한 사람 소유로 보고 그러니까 소득세 주택수 계산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부 합쳐서 계산하는 부분이고,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주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수를 따질 때만 부부 합산해서 하는 거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데, 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의 소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간주 임대료와 그러니까 월세를 합산해서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에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따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볼 거냐, 먼저 계산할 거냐, 분배부터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어쨌든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먼저 계산해서 합친 다음에 소득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된 부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보증금 족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억 원을 뺄 때 어떻게 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택의 그러니까 보증금 족수가 가장 큰 경우에 큰 데서 먼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빼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요 예규로 인해서 결국에 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3억 원 차감하는 부분들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되는 구간별로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간 안에서 보증금이 가장 큰 데에서 먼저 3억 원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구간별로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어디에서 그냥 일괄 3억만 차감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수익금액 판단 시에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익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도 포함해 갖고 성실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성실 여부, 부동산 임대업은 5억 원 넘어가면 성실 사업자죠. 이 5억 원이다라고 할 때 간주임대료도 포함해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거주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임차료를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건 차감 불가능합니다. 총수익금액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부분이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임대하고 있는데 저는 전세가 있어요. 전세 가서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죠. 월세 내고 있으면 이 월세 금액이 내 부동산 임대 수익금, 주택 임대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차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업자가 지급하는 임차인의 이사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국세청에서는 인정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있는 임대주택에 감가상각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소득이 9억 원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 다음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죠? 요거는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는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한 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에서 제외하겠지만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요것도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주택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수익까지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 한 채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과세가 처리가 되는데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국외주택, 고가주택은 제외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표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국외 소재 주택이나 고가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전부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은 비과세였고요. 이후는 분리과세였습니다. 연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과세, 현재도 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190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무역상사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자료를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수익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 3에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비 상당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6억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그러니까 나다 해서 이제 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9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내용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 이 경우 적용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명세에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 250만 원이고 상가 임대 건물 보증금 운용수익 200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자 수익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이자 수익으로 정리를 하고 계정과목 금액 250만 원이었고요. 이자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이자 할인료가 우리 보증금 수익에서 차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탭, 주택 제외 부분이죠. 주택 제외 부분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계산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하셔갖고 임대보증금 부채 쪽에 있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이 8억 원 있다가 3억 원 줄었다가 5억 원 늘어서 10억 원이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요 내용을 우리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등 적수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해서 반영된 적수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1월 1일부터 해서 6억 원 앞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반영되어 있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전기 2월인지 여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거의 대부분 다가 전기 2월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1.2% 이자율 적용돼서 총수익금액 산입해야 되는 금액이 129만 4,246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례처럼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보유주택이 세 채로 보증금 월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두 채에서 보증금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 탭 부동산 주택 임대 보증금 총수익 금액이라고 해서 세 번째 탭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 일자별로 주택 소재지, 임차인 정보, 임대 기간,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교재의 19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주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 입력을 하실 때 상당 부분에 보시면 CF8 임대주택별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대 건물별로 해서 하나하나 보증금 금액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증금 변동 기간별로 해서 공제 금액 총 3억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별로 공제를 하고 잔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증금 적수가 계산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총수익 금액 산입 금액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계산된 부분을 우리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과 관련되는 부분, 상가와 관련되는 부분 제가 세무 조정했고요. 주택임대보증금 간주 총수익금에 관련되는 부분도 별도로 세무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가 관련되는 부분과 주택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우리 종합과세나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